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본인, 자녀, 부모님 등 가족을 위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14,509명이 해당 제도를 이용했고 올해도 총 991억 원 규모로 해당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996년부터 정부에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022년도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는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미리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 소득이 높지 않은 근로자분들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드리는 제도가 있는데요. 2021년 상반기 해당 제도를 통해 14,509명에게 845억 원을 지원했고 2022년에도 해당 사업을 991억 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합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저리 융자 제도가 무엇인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금 형태는 아니지만 급하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분들에게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제도이니 추후에라도 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알고 계시는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정부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도 다양하고 각 한도액도 다릅니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지원 대상 및 금리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제도를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 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일용 근로자라면 신청일 현재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근로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1인 자영업자입니다. 1인 자영업자는 신청일 속한 달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하고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1인 자영업자분들의 신청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어떤 융자 종류가 있는지, 각 한도액은 어떻게 다른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 요양비입니다. 융자 한도는 1,000만 원으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입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입니다.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음은 의료비입니다.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으로 50만 원 이상 융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입니다. 치과치료 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 불가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는 약제비는 제외됩니다.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례비인데요. 장례비 융자 한도는 1000만 원으로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입니다. 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도 가능합니다.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입니다. 자녀 학자금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입니다. 초, 중 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임금감소 생계비입니다. 임금감소 생계비의 경우는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1인 자영업자는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융자 한도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입니다. 융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된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조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야 합니다. 신청일 이전 6개월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 융자 대상 월과 중복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소액생계비입니다.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 융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해서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에 월 소득에 비해서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한 융자 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융자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 생계비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면 안 됩니다. 각 융자 종류별로 한도 및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중 2가지 이상 융자를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1인당 2천만 원 한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율, 상환 방식 등 융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연 1.5%이고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소액생계비 융자의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4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한 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그리고 융자 후 조기 상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증료 연 0.9%에서 1%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료 선공제됩니다. 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신청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고 온라인 근로복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도 관련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4번 혹은 근로복지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는 사업이니 신청 시기에 따라 시행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